자,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 처음 공부하러 오셨는데 좀 설레고 그러시죠? 제 첫째 시간인데, 저도 첫 수업이라 설렙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 첫째 시간이니까 시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공시법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 중개사 시험은 평균 60점 이상 맞으면 다 합격하시는 절대평가 시험이에요. 그래서 잘 오셨어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상대평가로 바뀐다고 하죠. 한 2, 3년 안에 이제 상대평가로 바뀔 계획이에요, 지금. 그래서 상대평가로 바뀌면 시험이 무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절대평가일 때 2, 3년 안에 여러분들은 이제 뭐 반드시 이제 내년에 붙으실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개사 시험은 그 1차 민법하고 개론, 여기서 이제 평균 60점 이상 맞으시면은 이제 통과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과하면 2차에서 중개사법. 그러니까 1차는 과목이 2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2차는 과목이 3과목인데 중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시세법. 공시법, 세법에서 이렇게 3과목이에요. 3과목. 그래서 과목당 40문제씩 주고요. 그다음에 시험 시간은 50분씩 줍니다. 50분. 근데 요게 1교시예요. 1교시니까 100분 동안 1차를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 갖고 2차를 이렇게 2교시로 나눠서 보세요. 그래서 요 40문제, 80문제를 100분 동안 푸시고 한 30분 쉬셨다가 마지막에 이제 공시법, 세법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게 2차도 이렇게 3과목에서 평균 60점을 넘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목당 꽈락은 없어야 돼요. 과목당 꽈락은 없어야 되고. 공시법, 세법 이제 여러분들 책은 이제 우리 공부하실 때는 이게 별개의 과목으로 공부하세요. 선생님도 다르시고 책도 다르고. 근데 시험장에서의 시험에서는 이게 하나의 과목이에요. 그래서 요 합쳐서 꽈락이 나오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2차에서 지금 저는 2차 주로 말씀드릴게요. 그 평균 몇 점 맞아야 된다고요? 60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요게 70점. 공법이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60점, 평균 60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50점. 50점. 그다음에 공시세법에서 60점. 이렇게 해서 마지노선 여기 평균 60점 맞을 때 그러면은 이게 공법이 올해도 그렇지만 아주 공법이 어려워요. 공법이 어렵고 범위도 넓고 막 꽈락만 넣으면은 막 합격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공법이 50점 정도. 우리 학교 다니실 때 50점 맞은 적 없죠. 근데 여기 중개사 시험에서는 50점 맞아도 합격하시는 점수가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 공법에서 까먹은 그 점수를 보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랑 같이 공부하는 요 공시법 요거는 60점 맞으시면은 평균에서 60점이 됩니다. 합격하시는 점수가 돼요. 근데 이제 이건 마지노선이고 여기서 이제 중개사법에서 보통 공부 좀 하시면 1년 동안 하시면 8점 이상 나오세요. 여기서 10점 올라가고 공법도 50점이면 좀 부끄러우니까 한 55점. 공시세법도 60점이면 좀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시면은 올해도 보시면 70점 정도는 맞으셨더라고. 자,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합격 점수 넘죠. 그래서 이게 여유 있게 좀 합격하시는 점수대가 이 정도 점수대가 됩니다. 이건 이제 마지노선이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커리큘럼이 지금 11월 달에 입문과정이고요. 입문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에 1월부터 3월까지, 그러니까 2달이 하나의 1순환이에요. 그래서 입문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이론 과정이 있고 3월까지. 3월 달부터는 또 5월 달까지 2달 동안 심화 이론 과정. 그 다음에 5월 달부터 2달 동안은 또 이제 문제풀이, 핵심 요약 강의가 진행되고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문제풀이.
그다음에 9월 달부터 보통 이제 항상 중개사 시험은 10월 마지막 주에 봐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보는데 9월 10월 달 2달 동안 총정리 특강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시험하고 똑같은 형태로 동형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일까지 이렇게 1년 커리큘럼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공시법만 말씀드리면 공시법은 좀 특성이 어떻게 되냐면 요 입문 과정에서는 이 공시법을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특히 등기법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처음에 용어 입문 과정에서는 이제 용어를 여러분들 숙지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처음엔 재밌어요. 처음 보는 단어들도 나오고 그래서 재밌는데 이게 실력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이 시간에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서 이게 실력이요 정비례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했는데 이게 점수가 안 나와요.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제 고민 상담들을 많이 하시는데 원래 공시법 과목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합격하시려면 60점은 받으셔야 되는데 6점 받기까지 여기까지 좀 숙성이 되셔야 돼요. 숙성이 되셔야 되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학원 커리큘럼대로 쭉 따라오시면은 나중에 이렇게 포텐이 막 터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분들은 좀 빨리 터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터지시고요. 그래서 조금 숙성이 필요한 과목이니까 공시법 공부하실 때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 잘 들으시고요. 수업에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예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습은 하지 마시고요. 복습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습하면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시간만 흐르니까 복습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시법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랑 같이 하는 건 이제 공시법이에요. 공시가 뭘까요? 공시? 공시.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알리는 것을 공개한다, 이걸 공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를 하는데 부동산에 관한 공시를 하는 거예요. 왜 공시하냐면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지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공시고요. 그래서 이 공시를 할 때, 알릴 때 어떻게 알리냐면 말로 알리는 게 아니에요. 알려줄 때 말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장부에다가 써두는 거예요. 장부에다가 써둬. 왜 써두겠어요? 보라고. 그게 뭐 하는 거다? 공시하는 거예요. 공시. 그러니까 공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공시한다? 알린다? 장부에다가 써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부가 공적 장부니까 그 공적 장부를 줄여서 공부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공부. 공적 장부에서 공부. 그래서 공부에다가 써두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시. 그러는 거예요. 공시. 근데 그 공적 장부가 크게 대장하고 등기부로 나눠져요. 대장하고 등기부. 그 다음에 우리가 장부에다가 쓰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까? 이제 용어 지금 얘기하는 건데, 용어. 장부에다가 쓰는 것을 기록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기록한다는데 그 장부에다가 기록할 때, 그 공부에다가 기록할 때는 등록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라고 한다고요? 등록. 그럼 대장에다가 뭐 한다? 대장에 기록하는 것도 대장에 등록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 공적 장부 중에서 각종 대장들이 뭐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이런 말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토지 대장에다가 등록한다. 건축물 대장에다가 등록한다. 이런 표현들을 쓴다고. 그런데 이 공적 장부 중에서 대장 말고 등기부는 조금 특별한 표현을 써요. 그래서 등기부에다가 기록하는 것은 등록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등기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등기. 그러니까 말이 쉬운 거예요.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은 뭐라고 부르고? 등기라고 부르고, 등기부가 아닌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것은 등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본질은 똑같은 건데 용어를 좀 구분합니다. 그래서 공부에다가 등록하는 거, 등기하는 거, 기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시. 그런 거예요. 공시. 공시. 근데 요게 이 공시제도가 우리나라는요, 둘로 나눠져 있어요. 둘로.
지적하고 부동산 등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부동산 등기. 그래서 요게 이제 토지대장에다가 등록하는 것이 이제 지적제도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부동산 등기부. 에다가 기록하는 게 부동산 등기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장부가 이원화돼 있어요. 그래서 법도 이렇게 지적법하고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공시법 시험 과목이 공시법이 시험 과목인데 요거하고 요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요 지적법에서 12문제, 등기법에서 1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세법에서 총 몇 문제 나오죠? 공시세법이 한 과목이잖아요. 한 과목에 40문제가 나오잖아요. 40문제 나오는데 요 공시법에서 24문제가 나와요. 24문제 나오는데 24문제 중에서 12문제가 지적법 문제고 12문제가 등기법 문제예요. 그다음 이제 세법이 이제 1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A라는 토지가 있다고 할게요. A라는 토지. 자, 우리가 이 A라는 토지를 좀 거래를 하고 싶어요. 요걸 좀 거래한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당사자면 여러분 거래를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하시면 중개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개를 하려면 이 A라는 토지에 관한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뭘 알아야지 뭐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A라는 토지가 어떤 토지냐면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있는 100번지고요. 그다음에 이 토지가 현재 용도가 밭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토지 용도에 따른 분류를 지목이라고 합니다. 지목. 뭐라고 한다고요? 지목. 지목 이게 이제 전이라고 그래요. 밭전자를 써서 전이고요. 일단 이 토지 면적이 500제곱미터예요. 500제곱미터. 그다음에 이 토지의 소유자가 갑이라는 사람이고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채권 최고액 3억에 국민은행에서 근사은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근사은권. 자, 지금 제가 쓴 이 내용이 이 토지의 정보죠. 이 토지라고 하는 게 어떤 토지다. 어디에 있는 토지고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있는 토지고 이걸 소재라고 그래요. 위치하는 거, 소재. 그 다음에 각 동마다 토지에다가 넘버링, 번호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지번이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지번. 그럼 요건 중동 몇 번지다? 100번지다. 여기 이제 지번. 요건 아까 뭐라고 불렀죠? 요 지목. 용어가 이제 지목. 그래서 요건 뭘까요? 면적. 이런 내용, 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은 이 물건에 관한 얘기죠. 이 물건의 현황, 표시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토지의 표시라고 합니다. 토지 표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장부가 대장이에요. 대장. 이건 토지니까 무슨 대장? 토지 대장. 토지 대장이에요.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이 토지의 권리에 관한 내용들이죠. 소유권자가 누구고 근사권은 어떻고 뭐 전세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이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래요. 이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장부가 등기부예요. 등기부.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정보를 공시를 할 때 공시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장부가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뭐하고 뭐로 나눠져 있다? 대장하고 등기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근거법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다 해서 그것을 지적이라고 합니다. 지, 땅지자니까 토지고, 적 하면은 이제 등록할 적자예요. 한자로 적 하면은 등록해 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관계를 등록해 놓은 걸 한자로 뭐라 그러죠? 호적이란 말 쓰잖아요. 호적. 가족 관계를 등록해 놓는 것을 호적. 그러면 토지에 관한 것을 등록해 놓은 것을 지적. 한자로 그렇게 표현한다. 지적이래. 근데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관한 것을 등록해 놓는 것인데 주로 어떤 내용을 등록하는 것이냐면 그 표시, 현황,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을 등록해 놓은 게 지적제도. 지적 공부하면은 토지 대장 등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의 무엇에 관한 사항, 권리에 관한 사항,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요. 소유자가 누구고 그 다음 권자는 어떻고 전세권은 어떻고 이런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 놓은 게 등기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법,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이제 아직 출판은 안 됐지만 이제 곧 나올 건데 앞에가 지적법이 나오고요, 뒤에가 부동산 등기법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 지적법이 나오는데 이 지적법의 정식 이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예. 한번 보시면 18페이지를 보세요. 18페이지. 그리고 이제 중개사 자격 시험에 이제 공시법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그 공시법 시간에 이제 무슨 법 배우신다고요? 공시법 시간에 이제 두 개의 법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지적법하고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이 두 개를 공부하시는 건데 지적법인데요. 이게 옛날에는 지적법이라고 있었어요. 지적법이 있고 또 측량법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해 가지고 그 법 이름이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여러분들 그 18페이지에 보시면 18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가 아까 뭐하고 뭘 말했죠? 지적하고 등기 이렇게 나눴잖아요. 저 근거법이 지적의 근거법 이름이 뭐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법 정식 이름이에요. 한 번만 더 익혀볼까요? 처음에 이제 용어가 입에 좀 배야 돼. 법 이름이 뭐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지적법이 됩니다. 지적법.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두 개의 법을 공부하십니다. 제가 지금 시험 과목 얘기를 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공시법을 넣은 이유는 뭐 이런 지금 제가 이론적인 얘기를 좀 하는 건데 사실은 중개 현장에서 이 공시법 배워가지고 뭐에 써먹냐면요, 확인 설명 근거 자료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제 중개사법 시간에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예요. 부동산에서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를 할 때, 거래할 때 당사자들한테, 의뢰인들한테 중개하는 이 물건이 이런 물건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누가?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때 이 중개하는 이 물건은 요러한 물건입니다라고 뭘 해줘야 된다고요?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요. 그럼 뭘 보고 설명해줘요?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인 설명 근거 자료라고 하는데 그걸 꼭 명시해야 되거든요. 그럼 뭘 보고 설명을 해줄까요? 요거 보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하고 뭐 대장하고 등기부 요거 보고 그러려면은 설명해 주려면 이 등기부하고 대장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예, 대장에 어떤 내용이 있고 등기부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숙지가 되는 게 이게 현실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대장하고 등기부는 오늘도 보시겠지만 요번 입문 과정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대장하고 등기부의 양식이 눈에 선해야 돼. 보는 방법, 장부 보는 방법, 그게 제일 첫 번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하고 등기제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제 18페이지에 보시면, 자, 법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기능이 아까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토지에 무엇을 공시한다? 표시. 요 표시라고 하는 단어. 그럼 표시라고 하는 단어하고 대비되는 단어가 뭘까요? 권리. 그럼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공시하는 거고? 권리를 공시하는 제도고,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뭘 공시하는 거다? 표시를 공시하는 제도예요. 표시. 그럼 표시하면 뭘 말해요? 토지의 표시 그러면 뭘 말해? 아까 얘기했던 소재. 아까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른다? 토지의 표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법 과목은요, 이 용어가 정확하게 숙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하는 얘기들이 아니라 딱 정의되어 있는 게 정의.
표시 그러면은 뭘 얘기한다? 소재, 지번, 지목, 면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제가 아까 우리 시험 과목 말씀드렸지만 이 공법 공부하실 이게 양이 되게 많아요. 이 공법. 그다음에 중개사법은 어떤 부담이 있어요? 점수를 많이 맞춰야 된다는 부담이 있죠. 공법에서 좀 떨어지는 것을 중개사법으로 보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개사법을 또 점수를 많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보통 수험생들이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세요. 공시세법은 좀 투자를 덜 해. 그래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저한테 이제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평소에 시간 투자를 안 했으니까 이제 점수가 안 나오긴 한데, 근데 저도 이해를 합니다. 원래 이제 과목 특성상 그래요. 그러니까 공시법은요, 수업 시간에 하세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따로 이제 할 시간이 없어. 공법 하느라 치고 또 민법, 또 1차 하시는 분들은 또 1차 민법, 학개론 이런 거 다 할 시간이 없으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할 때 반복해서 이렇게 따라 하세요. 따라 하시면은 나도 모르게 한 시험 보실 때까지 한 100번 이상 따라 할 거예요. 100번. 그럼 저절로 외워져요. 입에 붙는다고. 구구단 외울 때 입으로 외우잖아요.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것처럼 자꾸 반복하시면 됩니다. 아까 토지 표시, 아까 뭐였죠? 소재, 지번, 지목, 면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토지 표시 그러는 거예요. 네. 자, 표시에 반대되는 단어가 뭐다? 권리. 권리.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적은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에요. 토지를 뭐 한다고? 등록한다고. 예. 그럼 지적은 토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적이니까. 예. 근데 등기는 무슨 등기? 무슨 등기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등기. 그러니까 부동산은 토지만 부동산이 아니라 건물도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에서 다루는 것은 토지도 등기하는 거고 건물도 등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적에서는 건물 얘기는 안 하고 뭐만 얘기한다? 토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그래서 지적법은 토지대장 얘기만 하는 거고요. 건축물대장도 있잖아요. 건축물대장도 공시제도인데 건축물대장은 건축법이 근거법이에요. 건축법. 그래서 우리 공시법 시험 과목에서는 건축물대장은 안 다뤄요. 그래서 이 지적은 토지만 다룬다. 그 다음에 기본 이념이 지적은 국가가 정한다. 그래서 국정주의 그러는 거예요. 국가가 정한다. 국정주의. 그다음에 등록을 할 때 대장에 등록할 때 직권으로 해요. 직권으로 해달라고 안 해도 신청을 안 해도 알아서 한다고. 그걸 뭐라고 한다? 직권주의. 그래요. 직권주의. 한번 보시면요. 비교해 보세요. 여기가 지금 오늘 공부하시는 것 중에서 두 개가 중요한 건데 요 얘기하고요. 좀 이따 이제 용어의 정의, 요게 포인트예요. 오늘 강의에. 비교해 보시면 등기는 국가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주의? 사적자치원칙. 등기는 사적자치원칙이 지배하는 거고 등기는 신청주의. 자, 요것 좀 기억하세요. 지적은 직권 등록주의고 등기는 무슨 주의다? 신청주의다. 신청주의예요. 우리가 대장을 만들 때요. 대장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자동으로. 무슨 주의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직권등록주의. 직권등록주의. 토지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면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부동산이 생겼다. 없었던 부동산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이 생기면 장부가 두 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하고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장하고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토지가 새로 생겼다. 그러면 토지 대장하고 토지 등기부. 건물이 새로 생기면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하고 건물 등기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예. 그런데 우리가 토지가 새로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토지가 이 세상에 없었던 물건이 새로 생기면 장부를 두 개 만들어야 된다고. 대장하고 등기부. 토지가 새로 생기면 토지 대장, 토지 등기부. 건물이 새로 생기면 건축물 대장하고 건물 등기부. 이렇게 대장하고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건데 토지가 새로 생길 수 있을까요? 토지가 새로 생길 수 있어요. 바다를 매립할 수 있잖아요. 그럼 땅이 새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장 만들고 등기부 만들어요. 건물이 새로 생길 수 있다? 이게 훨씬 흔한 거잖아요. 건물을 신축을 했어. 그럼 건물이 새로 생겼어요. 신축이 됐어.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 건물 등기부가 만들어지는데 두 개가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장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고. 이해하셨나요? 예, 이게 무슨 주의라고 한다고요?
직권주의. 근데 등기부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뭘 해야? 신청을 해야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건물이 준공이 됐어. 그럼 대장 만들어지나? 만들어진다니까. 무슨 주의? 직권주의. 대장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니까요. 무슨 주의? 직권주의. 여러분들이 건물 하나 새로 지으셨어. 준공이 신축이 됐어. 준공이 됐어. 그럼 건축물 대장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예, 자동으로. 믿으세요?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니까? 예, 자동으로 만들어져. 근데 그럼 등기부는 자동으로 안 만들어져. 어떻게 한다고? 신청. 그러면은 건물이 있는데 등기부는 없고 대장만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대장만 있고 등기부는 없을 수도 있냐고. 없을 수도 있다고. 이걸 무슨 주의 차이점 때문이다. 여기는 무슨 주의고? 직권주의고 여기는 신청주의. 기출문제예요. 이 개념은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할 때 대장에다가 등록을 할 때는요, 이 현황 표시가 난 것이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조사를 다 해요. 그걸 무슨 주의라고 한다? 실질심사주의. 이 토지, 아까 저 토지에 지목이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중동 100번지. 그럼 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가서 보면 아는 거죠. 가서 이게 밭으로 쓰이고 있는지 논으로 쓰이고 있는지 보면 알잖아요. 현장에 가서 본다고. 면적은 어떻게 할까요? 측량을 해봐서 하는 거잖아요. 현장에 가서 측량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지적은 등록할 때 무슨 주의고? 실질심사제. 근데 등기는 등기소에서 등기할 때 등기관이 현장에 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종이로만 심사해요. 종이로만. 책상 위에서. 이걸 무슨 심사? 형식적 심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둘 다 공개주의고요. 공시법이니까. 둘 다 등록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어야 한다. 등록. 그래서 대장에다가 써야 공시가 된 거고요. 등기부에다가 등기해야 공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형식주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과 지금 등기를 비교하고 계신데, 지적은 우리나라는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는 대장, 지적은요 행정부에서 담당해요. 행정부, 대장 관리는. 등기는 사법부에서 관리해요. 사법부. 그래서 대장 관리하는 데가 국토교통부의 지적 소관청. 이 지적 소관청이 누구냐면 시군구청장이에요. 시군구청장. 그러니까 대장은 지적 소관청에서 관리하는데, 지적 소관청 하면은 누굴 말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대장은 어디서 관리? 시군, 구청. 그럼 대장 보고하려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시군구청 가야 되는 거예요. 시군구청. 근데 등기는 법원에서 담당해서 법원에서 담당하는데, 법원 소속의 등기소에서 합니다. 등기소. 그래서 등기소는 어디 소속? 법원 소속이에요. 법원 소속. 그래서 등기소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옛날에는 안양등기소 이렇게 있었어요. 안양등기소. 근데 지금 요새는 이제 등기소라고 하는 현실 명칭보다는 보통 이제 법원에 가시면 1층에 등기과라고 있어요. 그런 데가 다 등기소가 됩니다. 자, 등기소는 법원 소속이다. 그다음에 공부. 아까 공부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었죠? 공적장부. 공적장부가 공부예요. 그럼 대장도 공부고 등기부도 공부잖아요. 이 공부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냐? 물건별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물건별로. 그래서 그것을 물적 편성주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유자, 사람별로 장부가 있는 게 아니라 물건별로 장부를 만든다. 이거 무슨 편성? 물적 편성주의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지번순으로 표시. 지번순으로. 똑같아요. 그런 지번순으로 편제를 하고, 그다음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적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등기는 아까 뭘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 등기니까 토지도 대상이고 건물도 대상이네. 건물도. 등록상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2010년 기준인데 우리나라의 등록 필지수가 토지에 다니는 필이에요. 필. 그러니까 토지를 셀 때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토지의 필지수가 토지 대장, 자, 대장에 등록된 필지수가 3,700만 필지래요. 대장이 만들어져 있는 필지수가 3,700만. 등기부가 만들어져 있는 토지가 3,600만 필지래요. 여기 왜 차이가 날까요?
이게 옛날 기출문제예요. 지금 대장에 등록되는 필지 수가 얼마? 3,700만 필지야. 근데 등기부가 만들어져 있는 토지는 3,600만 필지래요. 그럼 100만 필지가 빠지죠 지금. 그럼 100만 필지는 어디 간 거냐고. 왜 이 차이점이 생기냐고. 그렇죠. 아까 그 얘기했던 거. 아까 대장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아까 직권주의라고 했잖아요. 대장은 다 만든다고. 근데 등기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달라고 해야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신청주의예요. 그래서 이거는 직권주의이기 때문에 이론상 100% 다 만들어지는 거고, 등기는 무슨 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신청 안 했으면 미등기 토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아까 미등기 건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 이런 얘기들은 이제 한 1월 달까지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3, 4월 아까 과정이 있었잖아요. 심화 과정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초를 좀 탄탄하게 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지적도 대장에다 등록하는데 직권을 하는데 꼭 직권을 하는 게 아니라 신청할 수도 있을까요? 신청도 되는 거예요. 아까 직권주의라는 말이 직권만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모두 할 수 있다. 신청도 할 수가 있는데 신청을 할 때 토지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단독 신청이 원칙이에요. 신청을 할 때. 등기는 양쪽에서 신청하는 공동 신청이 원칙이에요. 공동 신청. 그다음에 공신력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추정력 얘기도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등기와 지적의 비교예요. 등기와 지적. 질문 있으면 하셔도 좋아요. 입문 과정에서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처음에 용어들이 좀 막 낯설고 하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걸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아까 누가 질문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지적과 등기 일치 제도도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21페이지 보시죠. 자, 지적법을 이제 먼저 공부하실 건데, 자, 지적법의 아까 정식 명칭이 뭐였죠? 하는 김에 한 번 더 읽으시라고. 법 이름이 뭐였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적법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연역이 이제 보시면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보시면 구성이 제1장 총칙, 제2장이 측량, 법의 구성이요. 법률의 구성이 3장이 지적, 4장이 보칙, 5장이 벌칙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쭉 이게 법률의 구성인데요. 이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조문 몇 개 안 돼요. 근데 보시면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1장은 총칙이니까 서론 부분이고 결국 내용이 요거하고 요거 있는 거죠. 2장이 뭐예요? 측량, 3장이 지적 이렇게 되어 있고 4장은 보칙, 5장은 벌칙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의 구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측량법하고 지적법이 따로 있다고 그랬었죠. 측량법 따로 있었고 지적법 따로 있었다고. 근데 그 두 개의 법을 합쳐서 만든 법 이름이 뭐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근데 이게 법인데 우리 중개사 시험에 중개사법 시행령에 가시면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시험, 시험 범위가 있어요. 시험 범위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시법은 부동산 등기법 12문제 중 3분의 1 내고 40문제 중에 3분의 1 내고 그다음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4절 3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 범위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4절이 뭐예요? 2장이 뭐였죠? 측량이잖아요. 2장 측량 다 내는 게 아니라 측량 중에서 4절 지적 측량 요거 내고요. 그 다음에 몇 장? 3장이 뭐였죠? 지적. 그럼 3장은 다 낸다는 얘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절이 시험범위예요. 이렇게 4개의 절이 시험범위고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지적법 단행법을 있었을 때는 이게 지적법이 시험 과목이었던 시절에는
이게 다 시험 범위라서 옛날에는 보칙, 벌칙 이렇게 다 시험 범위였어요. 예. 근데 다행히 우리 저 공시법의 시험 범위에 이제 보칙, 벌칙은 빠져요. 벌칙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가끔 어떤 시중에 어떤 책들 보면 벌칙하고 보칙에 있는 내용도 책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고 그럼 측량이 아까 보시면요. 이제 이걸 보시면 측량이 어떻게 되냐면 1절이 통칙, 측량 파트가 2절이 기본 측량, 3절이 공공 측량, 일반 측량, 4절이 지적 측량. 한번 보세요. 그럼 측량의 종류가 몇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4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4개. 4개. 측량이 무슨 측량이 있고 기본 측량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 측량이 있고 일반 측량이 있고 지적 측량. 측량의 종류 이게 측량이 이게 4개가 있는데 우리가 측량 기사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측량에 있는 거 다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측량 중에서 요것만 시험에 낸다 이 말이에요. 무슨 측량만? 네, 지적 측량, 지적 측량. 이런 게 다 용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요. 시험 문제 보면 막 여기에 나오는 조문들을 시험에 내는 거 틀린 지문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는 무슨 측량만 한다. 지적 측량만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적 측량. 그다음에 측량 기술자, 뭐 측량 협회, 막 이런 것들은 다 옛날의 시험 범위가 이제 아니에요. 자, 요거고. 그다음 이제 3장 지적을 보시면 3개의 절로 돼 있어요. 지적.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1절이 뭐 토지의 등록. 여기 한 단어로 뭐죠? 지적이죠. 토지를 등록하는 게 한자로 뭐라고 한다? 지적. 예, 토지 등록 이게 파트고. 그다음에 토지를 등록하는데 아까 어디에다가 등록한다고요? 공부에다가 등록한다고 했잖아요. 그 공부 이름이 뭐가 돼요? 지적 공부. 그럼 등록을 할 때 장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그 장부 이름이 뭐다? 지적 공부.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거 공부하시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요거 정리. 장부에다가 뭐 한다고요? 등록한다고 했잖아요. 등록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정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계부 정리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장부에다 뭘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용어예요. 그래서 등록 이 말이나 정리 이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등록한다 이 말이나 정리한다 이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럼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것을 무슨 정리 그런 거 있어요? 지적 정리 그런 거예요. 지적 공부에다 뭘 쓰는 것을 지적 정리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나중에 이제 지금 기본소도 이제 곧 나오지만 기본소가 그래서 총설 부분이 있고요. 총칙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 지금 받으신 프린트가 맨 앞에 총칙 부분이죠. 그죠? 지금 맨 앞에가 총칙 부분이고 총 5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교과서가 29페이지 보시면 29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뭐예요? 토지의 등록. 요거네요. 이해되시나요? 예, 토지의 등록. 그럼 지금 프린트는 없지만 3장은 요거예요. 3장은 지적 공부 이렇게 되고 교과서가. 4장은 요거예요. 토지의 이동 및 지적 정리. 그다음에 5장이 요거예요. 5장이 뭐예요? 지적 측량. 아까 조문 순서는 지적 측량이 맨 위에 있죠. 지적 측량이 맨 위에 있는데 보통 이제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공시법 교과서가 지적 측량은 맨 뒤에다가 넣어요. 그래서 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공부하시고 요 전체를 앞에서 보여주는 게 총칙 파트인데 기본서에서 총칙 파트는 시험에 나오는 데는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처음에 워밍업 하는데 워밍업. 또 뒤에랑 좀 연결되는 게 뭐냐면 아까 이 등기하고 지적의 관계 요거하고요. 용어의 정의. 요거에 이제 뒤에랑 연결되는 겁니다. 뒤에 이제 내용들을 읽으실 때 문장을 읽을 때 단어가 이해가 되셔야지 문장이 읽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단어 말뜻하는 데가 이제 용어의 정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법은 총 4개의 파트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총 몇 문제 나와요? 12문제 나와요. 지적이 12문제, 등기법이 12문제. 그럼 요 4파트에서 평균 3문제씩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3, 4, 12에서 총 12문제가 지적법에서 이렇게 나온다.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어디까지 하신 거냐면 우리가 20페이지, 21페이지까지 하셨죠?
21페이지까지 보신 거고, 그 다음에 22페이지. 22페이지 보시면, 자, 항상 법은요, 요새는 이제 법을 제정을 할 때 제 1조가 이 법을 만든 목적을 써요. 제 1조는 항상 뭐가 나온다? 이 법의 제정 목적. 시험 범위다? 아니에요. 아까 1조는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조문 순서대로 했을 때. 그러면 요게 64조예요. 얘가 64조고 요게 중간에 나오는데 요 시험 범위고 총칙 여기 1조는 시험 범위 아니에요. 용어의 정의도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시험 범위에서 다음 주 용어의 정의로 맞는 것을 이렇게 냈는데 지금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근데 용어의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뒤에 있는 내용을 읽으려면, 이해를 하려면 단어의 말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는 아닙니다. 1조는 목적인데 옛날에는 막 목적 외우고 그랬어요. 목적 외우는데 지금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법을 처음 배우니까 예의상 한번 읽어볼게요. 1조. 자, 이 법은 왜 만들었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자,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 부동산 정보의 작성,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좋은 얘기 써놨겠죠? 그냥 읽으시면 돼. 이거 뭐 외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적제도의 기본 이념.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말의 뜻만 그냥 느낌만 찾아보세요. 자, 지적제도의 기본 이념이 지적 국정주의. 그 무슨 말이겠어요? 누가 정한다? 국가가 정한다. 나라가 정한다. 국정주의 그런 거. 넘기시면 돼요. 이런 데서 힘 빼지 마세요. 그다음에 지적 형식주의. 아까 공시라고 하는 것은 뭘 해야 된다고? 어떻게 공시한다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쓰는 걸 뭐라고 한다? 등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공시가 되려면 뭐가 돼 있어야 한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등록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형식주의, 등록주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지적 형식주의 그러면 형식이 등록이고, 그럼 등기에서 형식주의 그러면 무슨 주의겠어요? 등기주의인 거죠. 똑같은 건데 용어만 다른 거예요. 지적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등록이라는 표현을 쓰고 등기법에서는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법에서 등기주의 그러면 같은 말이 형식주의, 형식주의가 등기주의고, 지적에서 형식주의라고 하는 건 무슨 주의? 등록주의. 써야 된다. 써놔야지 공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써놓는 이유는 뭐였죠? 보라고 써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주의? 공개주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적은 아까 그냥 책상에서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보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무슨 주의? 실질 심사주의. 아까 등기는 무슨 주의? 무슨 심사? 형식적 심사예요. 형식적 심사. 지적은 실적 심사. 지적은 아까 대장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나요?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무슨 주의? 직권 등록주의. 직권 등록주의. 외우지 마시라고는 안 하겠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단어, 말이 나오면 이런 내용이었지 느낌만 오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게 지적제도의 이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용어의 정의.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이건 끊을게요. 이건 끊어서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좀 쉬었다가 2교시부터 용어의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